2020년 12월 정세화 정책에 제가 미 대선 이후 북미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기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제 당선인으로 확정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기조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과거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거나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그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반도 문제도 잘 알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다른 정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 정책 기조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런 기조화에서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고 우리 정부는 그러면 한미 간에 어떤 협력을 해야 바이든 행정부가 조속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협력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과거 미국 정권 교체의 북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많은 또 좋은 교훈과 함의를 주게 됩니다. 특히 과거의 상황을 살펴볼 때 현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지금 정권이 이제 교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핵 문제가 존재했던 시기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됐던 첫 번째 사례로서 1992년 말에 클린턴 대통령 당선된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경쟁해서 승리해서 1992년 말에 대통령이 당선됐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2년 한미 대통령이 한미 간에 연례적으로 연합훈련을 했던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1992년은 중단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대화가 여의치 않게 되니까 1992년 말에 한미 연례안보회의라고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1993년에는 팀 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뒤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993년 1월 20일 빌 클린턴이 취임했는데 조금 있다가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재개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북한은 한국과의 남북기본합의서를 했고 관계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NPT를 탈퇴하게 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게 되죠. 그래서 한반도 핵 위기가 크게 시작이 되고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난국에 처하게 되는, 약 2년 동안 난관에 처했다가 1994년 10월에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로 수습이 될 때까지 2년 동안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사례는 2000년에 부시 대통령 당선 때 교훈이 되겠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제네바 핵합의는 했지만 북미 간의 관계가 그렇게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클린턴 대통령 2기 말기에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백악관을 방문하고 북미 간의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하고, 그래서 굉장히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한간에 나돌고 있는 그런 차제의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시는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2002년까지 경수를 지어주겠다고 클린턴 대통령이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잊은 듯이 북한에게 어떤 경수로의 주요 부품, 즉 대형 터빈 같은 거죠, 이런 핵심 부품이 가설되기도 전에 제네바 합의와 달리 일방적으로 사찰을 받아라, 이렇게 강요하고 나섰고, 또 하나는 휴전선 인근에 북한군이 상당수 과도하게 이제 밀집돼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이나 한국군과의 상호 군축 차원에서의 제한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거기에 과도한 북한군을 뒤로 후퇴시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이게 상호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북미 관계는 난항에 빠지게 됐었던 것입니다. 클린턴 말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뻔한 거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결과가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2008년에 오바마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당시에는 이제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바이든 플랜을 발표해서 거침없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서 쿠바, 이란,
북한 같은 불량 국가들과도 직접적인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의 기억을 살펴보면 이제 오바마 당선자가 북한의 특사라도 파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사 파견은 결국은 없었고요.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명했지만 또 국무장관이 된 힐러리 클린턴이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특사 파견이나 고위급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크게 실망감을 갖고 있었고 특히 2008년 8월에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죠. 그래서 북한에는 권력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바마 당선자가 대화를 좀 조속히 하길 바랬지만 결국 안 하니까 2009년 4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결국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육자회담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런 좀 곤혹스러운 8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이 경험의 교훈이 뭘까요? 북한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 때 그 기대를 완전히 어긋나서 미국 새로운 행정부가 북한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강경 정책을 펼 때 북한은 절대로 타협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약 2년 동안 정치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역사의 교훈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성향을 좀 알아야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야당의 수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 성과도 없이 3번이나 김정은을 만나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고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강경파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기회적인 요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이든이 부통령 당시에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주도했고 북한과 같이 핵 문제를 갖고 있는 이란과의 핵 합의를 타결시켰습니다. 이란과의 핵 합의는 특히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점진적인 핵 타협안과 거의 유사합니다. 즉 이란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신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안을 만약에 바이든이 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에 대해서는 도전적인 요소와 기회적인 요소가 병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부통령 당시에 이란과의 핵 합의를 주도했다는 거, 또 북한과의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또 한미 간에 서로 같은 민주당으로서 또 진보적인 정권으로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한미 협조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 착안하면 물론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경시하고 한미 동맹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해서 약간 껄끄러운 부분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이 잘 해소됨으로써 그 한미 동맹이 이제 강화되겠죠. 그러면서 미국은 한미 동맹을 반중 동맹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이나 북한을 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드시 북미 협상을 적극 진척할 것인지 그거 확실히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중 남북 관계를 오히려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희망적이고 기회적인 측면을 더 존중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 북미 협상을 재개하고 이란과의 핵 합의를 북한에도 적용해서 결국은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바꾸고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 북한이 합의를 잘 지키면 북한의 핵 폐기와 제재의 완전한 해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 그런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끈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그야말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한미동맹도 더 공고해지고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적인 요소는 잘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기회적인 요인을 잘 살린다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단기간에도 복원할 수 있다. 이런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대미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